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53년 부자 독재 아사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도입니다. 여기 시리아가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이제 튀르키예요.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이스라엘, 이쪽이 요르단, 이쪽이 이라크. 이쪽이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 곳이고 여기 11월 30일에 알레포를 점령했고 요 소식까지 제가 강스라이팅 지난번에 전해드리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사실 이 봉기가 물론 이제 내전 자체는 무척 오래된 내전이지만은 봉기가 일어난 거는 11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반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불과 4일 만에 알레포라는 북부의 거점 도시가 함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하마라는 중부 도시, 홈스라는 중부 거점 도시까지 함락되면서 파죽지세로 홈스 점령됐다는 소식 되자마자 바로 다마스커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소말리아 내전 있었던 그 상황 있죠. 이게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군이 전부군인 양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정부군은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거든요. 이건 대세가 기울었다 생각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또한 이런 나라의 정부군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점점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알레포 점령 당시에 이미 그 조선일보에 상징적인 사진 하나가 실렸어요. 탱크가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정부군이 이미 그냥 전의를 상실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쭉 진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까지 그냥 일거에 그냥 밀려 들어갔다. 이만큼 허약했다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신문이었더라? 여기 이 지도보다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요거예요. 여기 색깔이 뭐 알록달록합니다.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 여기 보면은 친정부 세력, 이슬람 무장 세력, 친튀르키예 반군, 미국 지원 크루드족, 신원 미상 반군. 복잡해요. 이게 시리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수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시리아의 정부에서 실제로 그 힘을 미치는 지역은 여기 파란색 지역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좀 원래 그 정부의 그 입김이 별로 작동하지 않던 곳이다. 왜냐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뭐 고대에는 다마스커스라는 데가 우리가 일단 귀에도 익숙하잖아요. 다마스커스라는 게 뭐 그 우마야 왕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보다 앞서면은 우리 사도 바오로 있죠. 바오로가 이제 기독교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가 중동이긴 하지만 또 기독교적 전통이 그만큼 깊은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민족들이 살고 여러 종파가 살고 물론 이제 그 중동권의 일원으로서 아랍이 이제 대세이긴 한데 기독교의 전통도 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문제는 여기에 대다수는 중동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수니파예요. 그런데 알-아사드를 위시한 집권 세력은 시아파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을 적으로 둔 불과 한 20%가량의 사람들이 나머지 10%는 또 딴 사람들이고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사드의 아버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인가 71년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래서 30년 잘 해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간 알-아사드는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한테 이제 그 권좌를 물려주려고 기자 수업도 막 시키고 했었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 형은 그러고 살라 그러고 나는 그냥 외국 가서 편하게 살란다 그러면서 치과의사로 아니다 치과의사가 아니라 안과의사 하여튼 의사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가지고 떨렁 그냥 안 되겠다 너밖에 없다 그러면 불려 들어와서 후계자 수업을 한 5년 받다가 35살 나이에 시리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 한 10년 집권하고 있다가 우리 다 기억하죠.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아랍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물결은 요란했으나 사실 결과물은 참 초라했죠.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는 근데 근본적으로 다수의 피지배층이 소수의 지배층을 향한 불만이 컸던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압의 수단도 더 격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밀다 보니까 이게 밀려난 사람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밀려나면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고는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총이라도 한 방 쏴보고 죽자 그러고 그때 내전으로 발발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으로 번진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게 뭐냐? 수가 70대 20이니까 기본적으로 싸움을 벌리면 암만 정부군이라 그래도 밀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라크인데 여기 이라크를 넘어가면 이란이 있죠. 이란에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여기가 터키가 있고 터키를 넘어가면은 아르메니아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넘어가서 러시아가 있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이 도와줘가지고는 러시아에서 뭐래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저항 세력들을 완전히 다 작살을 내놔요. 그래서 저항 세력의 거점을 이쪽에 촌구석 쪽으로 싹 다 몰아넣는 거죠. 싹 다 몰아넣고 그러고는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임금님 놀이 하도록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한 10년 넘게 잘 살았는데 딱 몇 년 전부터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여기 이스라엘에서 가자 전쟁이 벌어져. 그리고 가자 전쟁으로 끝내지 않고 레바논에 헤즈볼라까지 때려. 이란이 지원한 게 이 헤즈볼라가 사실은 여기 아사드 정권의 후원 세력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여기서 작살나면서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작살내겠다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에까지 헤즈볼라 주둔 지역을 막 폭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헤즈볼라가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두 축 중에서 헤즈볼라가 일단 아웃. 그 다음에 러시아 한때 냉전시대 세계의 양대축이었는데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당장 진해 전쟁하는데 손이 모자라가지고는 북한에 총알바지 하라고 북한군을 데려다 쓰겠냐고. 근데 지금 당장 진해가 그렇게 급해 죽겠는데 시리아에 무슨 군대를 보내. 시리아에 있던 군대들 다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양대축 중에서 이란 빠지고 헤즈볼라 빠지고 러시아 빠지고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 이건 정말 시리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리아 내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로 우크라이나 정권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뒷배 역할을 해줬던 러시아와 이란이 발을 빼니까 시리아 정부군은 바로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 뒷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뒷배에만 의존하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거나 알-아사드는 그 와중에 다마스커스가 함락되던 날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떴는데 이걸 오늘 조간신문에도 격추가 됐다 행방불명이다 했는데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망명 신청했고 러시아가 받아들였다 라는 얘기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시리아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라크가 무너진 다음에도 후세인의 호화 생활, 그 다음에 후세인 이후의 혼란상, 박물관이 털리고 그런 거 하면은 후세인의 정적 탄압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양반이 들고 있는 이 줄 무슨 뱀같이 생겼는데 그거 아니고 교살하던 목졸라 죽이던 교수형할 때 쓰는 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사진만 봐도 이 차가 뭔지 알아보실 겁니다. 근데 마크가 살짝 보여요. 페라리를. 늘씬하게 잘 빠졌네요.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50이 한참 넘었던데 차 취향은 영하네. 이런 거 국민들은 시리아는 인구의 70%가 극빈층입니다. 진짜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은 횡재한 날, 굶는 날은 당연한 날. 국민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본인은 이런 차 굴리면서 이런 차도 한 대가 아니에요. 있었대더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러 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 도살장 악명을 가졌던 독재자를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부에서는 권력 이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군의 하부 조직이에요. 반군의 행정 조직. 알-바시르라는 38살이라는데 반군 조직, 반군 생활하고 했으니까 아마 좀 고생을 많이 했겠죠. 고생을 많이 한 얼굴입니다. 38살에 이 정도 액면가가 나오려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정권 이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럭저럭 순조로워요. 그리고 과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혁명 공약 비슷한 것도 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동안 반군의 세력으로 HTS라는 걸 그랬는데 이 양반은 HTS의 대빵이 아니에요.
HTS의 하부 조직이에요. HTS의 대빵은 어디 갔어? 이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 권력을 이양하는데 그럼 HTS가 정부군을 몰아냈으면 HTS의 대빵이 정권을 잡아야지. 왜 HTS의 하부 조직의 대빵이 정권을 잡지? 요게 지금 시리아 상황을 보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일단 당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도는 별로 썩 이해가 쉽지가 않을 텐데 색깔이 있어서 이 지도보다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구글 지도는 또 국경선 표시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늘 죄송한데, 시리아가 요래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 위쪽이 안 보이는데 이제 튀르키예가 이쪽으로 바다도 접하고, 여기가 이제 그동안 뉴스의 중심지였던 레바논, 또 하나의 뉴스의 중심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 여기서 이제 하마스가 있었고,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그거 다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거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지은 상태인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좀 파란 데가 저 산 쪽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헤즈볼라 있고 그랬던 건데, 자, 여기는 시리아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국경선은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죠? 근데 여기는 국경선이 좀 이상합니다.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점선으로 돼 있어요. 직선인데 점선이죠. 요 모양을 지금 그려놓은 게 이 지도입니다.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골란 고원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죠. 그래서 뭐 6.1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전격전으로 이스라엘이 잽싸게 중동 전쟁 와중에 차지했던 곳이 골란 고원이라는 1967년이에요. 차지한 다음에 지금은 여기를 약간 좀 안전지대 중심, 그냥 서로 점령 안 하기로 하고, 시리아는 시리아대로 이스라엘대로 약간 좀 유엔군이 관할하는 이런 대로 돼 있었는데, 딱 시리아가 지금 이상해지자마자 이스라엘이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원래 먹고 싶어 했었어. 우리가 점령했던 거 니들도 알지? 이렇게 여기를 치고 들어가. 여기가 일단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골란고원이거든요. 다마스커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수도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간밤에 거기다가 추가로 나온 얘기는, 아니 그러면 골란고원을 치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는 백번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런데 시리아 함대를 파괴했다. 이건 또 뭐지 싶은 거죠. 그리고 시리아가 중동에 대충 이렇게 있어갖고 내륙 국가 아니었어? 바다가 있었어? 예, 이쪽으로 바다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그럼 뭘 했느냐? 전략 무기가 남아있는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했다. 그래서 해군 함정 15척, 그리고 사거리 80에서 190m짜리 미사일 파괴, 그 다음에 대공포대, 공군 비행장, 무기 생산시설들 350.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1967년 이래로 계속 탐내왔던 이 골란고원이 맞아요. 근데 왜 해군이냐?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전부 다 해군, 공군, 미사일 쏠 수 있는 거.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제공권 장악이 1번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었죠. 낙동강에서 북한군이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한 게, 북군이 대구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도 있지만, 미국 공군기가 와가지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려요. 북한군이 굶으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밀고 내려올 힘이 없었던 거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1번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제공권을 요즘엔 드론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좀 공군 비행장, 미사일 기지 이런 거 쫙 다 작살 내는 거. 그리고는 여기 땅 먹고는, 여기 우리 땅 깃발 딱 꽂고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얼씬거리면은 또 혼내준다. 그리고 이미 혼내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움에서도, 아마추어 싸움도 그렇고 일단 선빵이 70%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일단 요거 먹으려고 지금 선빵 날려놓은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은 미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미국이 또 골치 아플 텐데, 가뜩이나 겨우 싸움 하나 말려놨는데 이제 또 싸움 하나 벌리는 거잖아요. 참. 미국도 이스라엘이 참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건 미국 자체가 시리아에 대해서 골치. HTS의 노력으로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으면 당연히 HTS의 대빵이 정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왜 HTS의 하부 조직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HTS의 대빵이 무하마드 알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알카에다예요. 알카에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 알카에다. 미국으로서는 9.11의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그 이름 알카에다. 그리고 알졸란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반군 세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제 노출이 최소화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알자지라랑 오래전에 인터뷰를 딱 한 번 했는데, 이 양반이 왜 반군 활동을 하느냐? 반군 활동이 본격화된 거는 분명히
운동이 그 2011년 시리아 중동의 봄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여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인터뷰한 이유, 반군 활동의 목적은 시리아를 이슬람 율법국가로 만들겠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리아를 민주국가로 만드는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 이거 갖고는 장사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S라는 이름이 하야트 타흐르트 알샴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확한 뜻은 시리아 민주정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원래는 알카에다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 탈레반 같은 세력으로 가 있다가 우리는 그냥 시리아 어떤 민주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 그러면 뭐 중동 그러면 원래 히잡 안 쓰고 여자가 나오면 길거리에서 막 사람 패고 막 난리 나죠.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이란에서 그 악명 높은 게, 이란이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 밑에 군 지휘관들이 전부 다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훈시를 듣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래서 풍속경찰도 없앤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카에다랑 인연 끊었어, 우리 이제 알카에다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러게 쟤네가 하는 말만 들으면은 이제 알카에다 아니라 그러고, 실제로 히잡 단속도 안 하고 뭔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알카에다의 그 충격파가 워낙 큰지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알졸라니는 테러리스트로 지정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내가 지금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사람이랑 지금 국교를 맺어야 되나? 지금 뭐 알라시드가 쫓겨난 건 좋은데 이 테러리스트를 그러면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인정을 해야 되나? 거기다 이런 의심을 더욱더 굳히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까 그 38살짜리 총리예요. 아니 HTS가 정권을 장악했으면 당연히 HTS의 수장 알졸라니가 정권을 먹어야 되는데 왜 과도 정부의 수반은, 이거 결국은 알졸라니는 바뀌지 않았다. 자기가 이란으로 치면 자기가 하메네이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과도정부 수반은 어차피 이거는 누굴 시켜도 되는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결국은 종교적인 율법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이슬람 근본주의에 충실한 거죠. 결국은 테러 집단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아직은 뭐지? 고민하는다. 그래서 제일 신난 거는 지금 튀르키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면, 지도에서는 안 나왔지만 지도 시리아의 북쪽 접경이고, 그래서 이제 쿠르드 반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시리아 반군을 지난 10년 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지원했던 사람이 이제 정권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야 너 옛날을 잊으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시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시리아에 뭐 아쉬운 거 있다 그러면은 터키가, 튀르키예가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미국이 시리아에 뭐 아쉬운 게 있다 그러는데 시리아가 뭘 좀 하려고 해도 튀르키예가 회방 놓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튀르키예는 말 그대로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들이잖아요. 제국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제국의 야망이 확실히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쪼그러들어 있었는데 보면은 좀 가끔가다 미국에도 개기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렛대 삼아가지고 자기 목소리 키는 거, 그게 또 특히 에르도안이 잘하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시리아라는 똘마니까지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튀르키로서는 이제 그 오스만 터키의 어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그 오래된 수건에 한 발 더 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어쩌면은 제일 신난 거는 튀르키예보다도 유럽 여러 나라들일 거예요. 650만 명. 시리아에서 10년 넘게 내전이 있었죠. 전쟁통에 어떻게 사느냐. 아니 이게 무슨 뭐 외국군이 쳐들어왔으면 다 같이 뭐 싸우기로 하다. 니나 내나 다 시리아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싸워. 이꼴 저꼴 안 보고 싶다. 난 나가 살란다. 그게 650만.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 나가 산 사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 지도거든요. 일단 튀르키예가 제일 많아요. 튀르키예가 제일 많은데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 프랑스고요, 독일이고요, 영국이고요, 멀리 스웨덴까지. 참 정말 시리아에서 멀리도 갔죠. 이 사람들 골치땡이었죠. 야 전쟁 끝났다, 니네 이제 다 집에 가라. 근데 벌써 10년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겨우 유럽에 자리 잡고 살만하잖아. 다시 돌아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거까지가 이제 앞으로 재밌는 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진이 신문에 안
실렸었는데 이제 간밤을 지나면서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게 항구에 배들이 지금 작살나 있는 겁니다. 시리아의 항구에 군함들이 지금 이스라엘 폭격 맞아서 지금 작살나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거를 이제 무기고 미사일 전투함 파괴해가지고 제가 제공권 장악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목적은 골란고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는 이건 뭐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 시리아 군이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은 거였다. 근데 시리아 군이 무너졌다, 시리아 군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헤즈볼라가 이 무기를 접수하고 헤즈볼라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이 무기 다 때려 부신다, 이 논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이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을 시리아에 만들려는 꿈도 꾸지 마라, 니네가 지금까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다 부셔놨다, 이렇게 모래성이다 라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시리아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란과 러시아를 향한 공격이라는 측면인 거죠. 문제는 골란고원을 장악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뭐 모두의 적이긴 하지만은 가장 대놓고 적은 이란인지라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결국은 네타냐후 본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면은 네타냐후는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이 양반 부패 혐의로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동안 전쟁 핑계로 재판 안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시리아랑 전쟁을 이러면 또 재판 안 받을 명분이 돼요. 가뜩이나 이게 기소된 지 5년 만에 첫 재판 간신히 한번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전쟁 일으킨다, 또 하세월. 이스라엘하고 가자하고 이제 휴전협상이 급진전이 돼. 하마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군 주둔해라.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내가 인질 명단을 준다는 거는 이제 생사 여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데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인질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휴전하게 되면 나 얘들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도장만 찍는 문제가 남은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이크 설리반 안보부 장관이 이쯤 되면 이제 타결 준비가 됐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일단 그동안의 긴 전쟁은 끝냈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말랑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에서 갔고, 한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갔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리아를 갔어요. 시리아 가기 전에 요르단부터 먼저 갔어요. 요르단이 아무래도 중동에서 좀 거중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요르단,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자주 껴요. 어쨌거나 요르단 들러서 시리아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제목은 시리아 정권이 이양 포용적이어야 된다. 뭔 말이야 싶을 텐데 딴 거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또 하나의 이란이 될까봐. 이란은 아니더라도 이란하고 종파는 좀 다릅니다. 이란하고 종파는 다른데 또 하나의 근본주의가 들어오면 이것도 골치.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 근본주의.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권 장악한 시리아 반군은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이제 중동 대부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이 이제 수니파인데, 그 수니파가 극단주의로 가면 그게 알카에다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또 알카에다의 후예들이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알카에다가 나라 하나의 정권을 잡았다. 미치겠는 거지 미국은.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라서 포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리아가 아이시스 테러나 또는 극단주의의 기지가 돼서는 안 된다. 니네 종교국가 만들 생각하지 마라. 민주국가를 만들어라. 그 얘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니네가 종교국가로 가지만 않으면 오케이. 니네 어차피 러시아도 몰아냈고 이제 이란도 몰아냈고 됐어. 어지간하면 봐줘. 이거고. 거기다가 이제 시리아로서는 앞으로 어쨌거나 걔네도 그 미국의 그 고민을 알아요. 그래서 히잡 안 써도 단속도 안 하고, 우리 그렇게 험악한 애들아. 우리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는 달라. 막 이렇게 좀 강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반군이 몰아낸 전임 독재 정권 알 아사드 시절에 트래비스 티머만이라는 미국인이 시리아에서 실종이 됐어요. 이 양반을 시리아 반군 새 정부가 찾았네. 이 사람 내가 돼. 이러면 이제 그 반군 정부로서는 완전히 이제 쪽 하나 잡은 거죠. 완전히 큰 쪽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직접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야, 니네 얘 가져가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와. 선물 보따리 들고 와. 그랬더니 바로 선물 보따리가 나오잖아요. 블링컨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눈치 좀 챙기고 가만 좀 있어라 까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와중에 이제 아마 블링컨 장관은 이제 시리아 뭐 그러고 이제 터키 찍고,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 이건 뭐 그 나라에서 바꿔달라는 거니까 튀르키예까지 찍고, 왜냐면 이제는 시리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튀르키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스라이팅은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